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구조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분자의 구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뜻 그대로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원소 기호 주위에다가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면은 원래는 이제 1개부터 7개까지죠. 8개가 꽉 찬 상태는 우리가 이제 원자가 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해서 나타내주는 식이 바로 루이스의 점전자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화학 결합을 할 때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를 하는가, 또는 얘가 몇 쪽의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을 해야, 몇 개의 원자랑 결합을 해야지 옥텟을 형성을 하겠는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주는 식이 바로 루이스의 점전자식인데요. 자, 보면은, 자, 원자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은 원소 기호의 상하 좌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경우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요. 17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어떻게 찍던 상관은 없어요. 개수만 맞춰 찍으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은 위, 아래, 양, 옆, 다시 위, 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규칙성을 가지고 찍으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나타낸 점을 1개씩 찍은 다음에, 자, 그 다음이 이제 5번째 전자부터는 이미 찍은 점하고 합쳐져서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이렇게 쌍을 이뤄서 그려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찍어준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홀전자, 얘네는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전자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까지는 홀전자로 찍고 5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전자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찍어줍니다. 그래서 홀전자는 각 원자에 표시된 원자과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원자과 전자가 화학 결합을 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고, 화학 결합을 하고 나서 바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에? 공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려주면 되고, 전부 다 홀전자가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15족이기 때문에 5개부터는 4개까지는 홀전자를 찍고 5개부터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얘네들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이라서 얘네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미 전자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쪽부터 17쪽까지 점을 이렇게 1개부터 7개까지 찍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18쪽은 어차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니까? 0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자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은 원자는 뭘 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정화되고, 스스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만들어 내죠. 물론 분자를 형성을 할 때 옥텟 규칙에 위배되는 분자들도 존재를 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 상태에서 분자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때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 기호 사이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가 결합을 하면 수소 원자과 전자수 하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수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단일 결합의 수소 분자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서로 공유하는 원자쌍은 이렇게 원자 사이, 기호 사이에 표시를 해주고요. 공유 안 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원소 기호 주위에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되고, 그 다음에 수소 3개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NH3의 형태의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따로 원자 사이가 아니라 단독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혼자서 전자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비공유 전자쌍이고, 얘는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속박전자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공유 결합에 원칙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기는 한데 일방적으로 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옥텟 규칙을 어떻게 좀 잘 편안하게 만족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해준 게 바로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고 실제로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홀 전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16쪽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2개, 실제로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홀 전자 2개. 그래서 이렇게 공유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를 가진 형태로 물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공유결합에는 우리 알다시피 공유 전자쌍을 1개를 걸어서 결합하는 단일 결합, 그 다음에는 2개, 3개를 걸어서 결합을 하는 2중, 3중 결합까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일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이제 많이 했던. 그 다음에 이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를 해서 이렇게 2개를 공유를 해버리면은 총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도 8개가 되면서 서로 옥텟을 형성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홀 전자가 3개니까 전자쌍을 이렇게 3개를 걸어서 3중 결합으로 결합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합력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결합력은 다중 결합일수록 결합력이 세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력이 더 세고 이중 결합보다는 3중 결합력이 더 셉니다. 대신에 결합 길이는 당연히 단일 결합이 가장 길어요.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는 이중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3중 결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결합력하고요. 결합력하고 결합 길이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루이스의 구조식은 루이스의 점전자식에서 전자 배치를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통은 점을 찍는 게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 실제로는 루이스의 구조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요. 선생님도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나타내요. 대신에 밖에 뭐는 표현을 해줍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표현을 해주고 공유 전자쌍만 다 뭘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선으로 표현을 해준 게 바로 루이스의 구조식에 해당이 되고, 이중결합은 결합선을 2개, 3중결합은 결합선을 3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얘가 몇 중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중심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는 중심에 있지 않은 원자들도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간편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루이스 점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XOO입니다. XXOO. 원자를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 나타낼 때는 원자의 모든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원자과 전자만 표현을 해주고요. 원자의 루이스 점전자식으로 원자가 속한 주기와 족을 알 수 있다. 주기는 몰라요. 이게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건지는 모르고 대신에 뭐만 알 수 있습니까? 원자과 전자를 알면 족의 끝자리 수하고 똑같으니까 족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까지 표시를 해주는 건 아니라서 주기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1, 2주기 비금속 원소 A부터 C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주기 원소는 A 하나밖에 없겠죠. 수소.
그다음 2주기부터 얘는 몇 족이에요? 5개니까 15족 질소, 얘는 6개니까 산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개, 5개, 6개 이렇게 될 거고요. 1주기 원소는 A 하나밖에는 없을 겁니다. 왜? 1주기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원자 1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해야 되는 A 원자의 수는 B는 지금 결합할 수 있는 홀 전자수가 3개니까 이렇게 A, A, A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A 원자의 수는 몇 개다? 3개다. 그럼 B2하고 C2는 그럼 B2는 똑같은 B가 결합을 했었을 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홀 전자가 3개고 C 같은 경우에는 2개에 해당이 되니까 B는 이렇게 3중 결합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2중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공유 전자쌍 수는 3개, 2개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3번 분자의 루이스 점전자식을 나타냈는데 옳은 것만 있는 것으로 고르면 일단은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2개와 공유 2개 맞고 그 다음에는 얘도 어떻게 됩니까? 리얼도 맞죠. 그 다음에 얘 CO2는 틀렸죠. 왜냐면은 얘가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얼만 맞죠. 그 다음에 4번 루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 X입니다. 루이스 구조에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은 결합선이 1개, 2개, 3개죠. 네, 틀렸고 루이스 구조로 화학 결합을 나타낼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로 화학 결합을 나타낼 때는 결합에 참여하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생략도 해요.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써줄 수도 있고요. 산소가 그냥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점전자식으로 표현을 해주려면 다 표현을 해야 되지만 구조식으로 한다면 굳이 비공유 전자쌍을 다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C2H2는 탄소 3중 결합 H, H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2H2는 N, H, H 실제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겠죠. 안 그려줘도 상관은 없다. 자, 이제 분자의 구조. 자, 그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이제 물 분자가 대략 굽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통합과학에서도 했었었고, 중학교 때도 보면은 분자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쌓아지고 결합한 형태를 봤었는데, 그게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건 아니고 얘네들이 구조를 결정을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쌍하고 전자쌍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은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은 항상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반발력이 작용을 하면 이 반발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최소가 되고, 반발력이 최소가 돼야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반발력을 최소화해서 안정화하려고 하는 구조로 바로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쌍 반발의 원리 또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자쌍 반발의 이론에서 전자쌍 배치를 보면은 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르면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이 어떻게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지 배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그 배치를 예측을 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심 원자에 여기서는 공유 전자쌍만 있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자, 공유 전자쌍만 두 개가 있으면 이 전자쌍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두 개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몇 도예요? 180도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중심 원자에다 선을 그어서 그 선하고 이루는 각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형 또는 직선형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 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고 각 꼭지점에 전자쌍이 배치되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돼요? 배치를 해야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결합각은 전자쌍과 중심 원자가 이루는 120도, 얘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하고 평면 삼각형을 합쳐서 무슨 구조다 라고 하냐면 평면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자쌍이 4개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메테인 같은 구조를 보면은 탄소에 수소가 평면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평면에서는 90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각도가 입체로 만들면 나와요. 그래서 그 각도가 바로 전자쌍이 4개가 있었을 때는 정사면체, 그러니까 중심에 바로 얘 정사면체면 정삼각뿔이거든요. 예. 정삼각뿔에서 중심에 바로 원자가 있고 전자쌍이 각 꼭지점에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입체 구조가 되고 각 꼭지점에 있는 전자쌍과 중심 원자가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냐면은 109.5도 정사면체가 되고 얘는 무슨 구조냐면은 입체 구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결합각은 크면 클수록 안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결합각이 큰 건 몇 도냐면 180도고 실제로는 180도가 가장 안정해요. 그리고 그 안정의 기준이 되는 게 보통 이 109.5도예요. 이게 결합각으로 본 안정한 분자 구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109.5도부터가 안정하다라고 보고 이거보다 크면 클수록 결합각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쌍은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하고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전자쌍 간에 서로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서 얘네들끼리 서로 반발하게 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보게 되면 물은 수소 2개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2개 이루고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공유 전자쌍은 산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과 수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속박전자라 누구만 잡아당겨요? 산소 원자만 잡아당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좀 크게 보면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더 가까이 붙어 있고 공유 전자쌍은 수소가 당기는 힘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핵으로부터 전자쌍 간의 거리가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조금 더 멀어요. 그러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더 가까이 붙으니까 전자쌍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상대적으로 밖에서 잡아당기는 원자가 있다 보니까 이 공유 전자쌍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어차피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가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얘하고 얘가 공유하고 비공유하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맨 마지막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자쌍 간의 반발력은 일단 가장 큰 게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까지 있게 돼버리면 저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크기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구조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의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밀어내는 힘보다는 더 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약간 더 굽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원래보다는 약간 결합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일단 이원자 분자는 어떻게 결합하든 간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결합하면은 점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분자, 즉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경우에는 무조건 다 무슨 구조가 나타나요? 직선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바로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쌍극자를 띄느냐 안 띄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전기 음성도가 전부 다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이니까 이 경우에는 쌍극자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극성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얘가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쌍극자가 나타날 거고 나머지 셋은 동일 원자 간 이원자 분자니까 안 나타나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원자 분자는 자,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은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공유 전자쌍만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중심 원자에 있는 두 개의 전자쌍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최대로 멀리 가려고 해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로 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다 무슨 구조가 나타나요? 직선형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플루오린과 베릴륨, 즉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 되면, 베릴륨은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가 어떤 원소와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루게 되면은 전자쌍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중심 원자가 베릴륨인 공유결합 물질은 뭐에? 옥텟 규칙에 위배가 돼요. 왜?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8개가 없어요.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만 넣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옥텟 규칙에는 위배가 되지만 이렇게 공유결합 분자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는 예외다. 그래서 무조건 2개가 있는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면 이렇게 직선형 구조에 180도밖에는 안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산소하고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유결합 2개로. 근데 이 공유결합 2개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반발력이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유 전자쌍 2개씩에 서로 양쪽에서 밀어주면은 얘네들은 하나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어차피 2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따로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바로 대칭형의 완전 직선형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180도의 직선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시아나수소, 사이아나수소나 또는 사이아나 플루오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수소하고 탄소하고 하나는 단일 결합하고요. 질소하고는 삼중 결합을 해요. 근데 삼중 결합도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그냥 전자쌍 하나로 치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반발력,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반발력이 같으니까 얘도 무슨 구조가 나타나요? 이렇게 직선형 구조가 나타나요. FCM 같은 경우에도 플로린, 탄소, 질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 180도의 결합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2개 또는 다중결합까지 보더라도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면, 다중결합도 그냥 뭘로 봐요? 분자 구조를 볼 때는 그냥 전자쌍 한 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이 나타나고,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3개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 중심 원자가 붕소면, 붕소는 몇 조 원소이기 때문에 13조 원소이기 때문에 붕소는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홀전자밖에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3개 W, X, Y 3개의 원자하고 단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공유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중심에 붕소를 두고 평면 삼각형, 점은 삼각형 형태로 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옥텟 규칙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나중에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 또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형태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 원자가 베릴륨인 경우랑 붕소인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지 않아요. 옥텟 규칙 만족을 하지 않는다. 중심 원자가 베릴륨하고 붕소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염소 대신에 뭐가 붙어도 플로린이 붙어도 구조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플로린 대신에 수소가 하나가 붙어도 어차피 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까 3개니까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폼알데히드 또는 이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산소랑 하나 붙고 양쪽에 수소랑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분자 구조 볼 때는 다중결합도 그냥 전자쌍 하나로 보면은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 전자쌍 반발력, 요 반발력 3개가 최대로 멀어지려면 얘도 평면 삼각형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결합각이 얘는 전자쌍이 하나죠. 얘는 전자쌍이 2개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아무래도 얘보다는 크니까 요 둘 사이의 반발력이 요 하나끼리의 반발력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원래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120도가 나와야 되지만 얘는 122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더라도 평면 삼각형인 거는 맞지만 결합각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대칭은 나오지만 3개의 전자쌍 간 반발력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으면 전부 다 무슨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사면체, 입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 그게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바로 무슨 구조다? 정사면체 구조에 해당이 돼서 전부 다 무슨 구조가 나타납니까?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원자가 전부 다 똑같으면은 어차피 반발력이 어떻기 때문에 전자쌍하고 요 중심 원자 핵까지 거리가 전부 다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원자들끼리가 전부 다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반발력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달라버리면 염소가 원자 반지름이 수소보다는 커요. 그러면은 전자쌍이 상대적으로 탄소에서 어떻게 돼요?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수소하고 혼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염소를 보게 되면은 이 수소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이 수소하고 염소가 갖고 있는 전자쌍을 밀어내는 반발력보다는 좀 더 크니까 여기가 약간 더 커지죠. 여기가 약간 더 작고, 그죠? 그러니까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전자쌍 간의 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니까 짧아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반발력이 약간 더 커요. 따라서 얘도 사면체는 맞는데 완전하게 다 전자쌍 간 반발력이 똑같진 않아서 정사면체가 되는 건 아니고 대략 109.5도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 전자쌍이 중심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수소가 붙어 있는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했어요. 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했는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게 되면은 전체 전자쌍을 배치한 뒤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공유 전자쌍 간의 배열로 구조를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체 전자쌍이 일단 몇 개냐? 일단은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4개 있을 거예요, 전자쌍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뺀 나머지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이 같이 존재하면은 비공유하고 공유하고의 반발력이 공유끼리의 반발력보다 아까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가 약간 달라져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는 수소하고 공유 전자쌍 3개와 질소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전자쌍이 4개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사면체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단순히 다른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 정도의 반발력이 아니라 아예 비공유가 돼버리니까 가운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 3개를 밀어버린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확 몰려요. 그래서 얘는 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삼각뿔 구조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면체 구조는 109.5도인데 그거보다는 중심 결합각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작게 나타나요. 큰 결합각하고 작은 결합각이 있으면 작은 결합각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180도보다 무조건은 작은 게 바로 결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형태는 107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보면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가 하나 있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밀어내는 힘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가 더 있으면 요거끼리 밀고 이 비공유가 다시 공유를 더 밀어버리기 때문에 결합각이 어떻게 돼요? 107도보다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밀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물은 공유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되고, 얘네끼리 밀어주는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더 세니까 가운데 있는 107도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보면은 중심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 이렇게 와 있고, 여기에 수소가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실제로 이거보다 여기 좀 더 가까이 들어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물 분자를 형성을 하는 거고, 분자 3개로 이루어진 거는 입체 구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은 바로 무슨 형? 평면 구분형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굽어 있는 형태. 중심 원자가 황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이렇게 굽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구분형이고 평면 구조예요. 새 원자는 무조건 평면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4개 이상이 돼야지 입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구분형의 평면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결합각은 몇 도다? 104.5도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부분이 다 무슨 전화를 띠게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돼서 쌍극자를 띠게 되는 부분이, 저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공유 결합 중에 하나가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뒤에서 산 염기할 때 나오거든요. 배위 결합. 원래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려면 서로 홀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서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배위 결합을 할 때는 중심 원자가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하는 원소에 일방적으로 다른 원소에 제공해서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걸 바로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요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바로 요렇게 배위 결합으로 형성이 된 건데, 암모늄 이온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루이스의 구조식으로 그려주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요런 형태죠. 그쵸? 그리고 수소는 원래는 이게 홀전자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뭐가 돼요? 수소? 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옥텟이 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고, 얘는 2개가 남으니까 이 남는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받아서 얘 입장에서도 뭐가 되고요? 옥텟이 되고, 얘는 이미 옥텟이었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중심 원자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다른 원자나 이온한테 제공을 해서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루이스의 구조식으로 그려주면 무슨 구조가 나타나냐면은 정확하게 다 단일 결합 4개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다만 정사면체 구조지만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얘는 쌍극자를 갖고 있는 플러스 양이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위결합은 뭐다?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결합을 하는 거를 바로 무슨 결합이다? 배위결합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합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네. 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좀 더 커서, 공유 전자쌍이 아예 없으면 여러분들 정사면체 구조라 109.5도, 비공유 전자쌍이 1개가 있으면 공유가 3개고, 그럼 결합각이 107도,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으면 공유가 2개고, 결합각이 104.5도의 구분형, 이렇게 나타나니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요. 2개까지예요. 3개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플로린과 수소처럼 이렇게 직선형이 되니까 그냥 180도가 돼서 오히려 커져 버려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총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3원소 이상 결합을 했었을 때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정사면체,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4개면 뭐가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면 삼각뿔 구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구분형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위결합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답은 XOXX예요. XOXX.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가능한 가깝게가 아니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으면 전자쌍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면체죠. 입체 구조가 되니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다르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보다 더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플로린과 산소의 분자 모형과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공유랑 비공유 사이 B, 그 다음에는 공유 C, 이렇게 되겠죠. A, B, C.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보기는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냈어요. 분자 구조가 직선형, 선형인 거는 일단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선형이죠. 얘,
직선형, 얘도 직선형. 자, 그 다음에 직선형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까지 직선형에 해당이 되고요. 다중결합에 있는 애는 여기서 질소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CO2가 이렇게 양쪽에 산소하고, 예,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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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다중결합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입체 구조인 거는 바로 누구예요? 메테인, 정사면체, 암모니아, 삼각불, 요 두 개가 바로 입체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분자 가부터 나의 루이스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가 됩니다. 나와 다의 분자 구조는 얘는 무슨 구조예요? 예.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타나고 얘는 직선형 구조죠. 다의 결합각은 몇 도예요? 18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커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2주기 원소 W부터 Z의 루이스 점전자식을 나타냈대요. 자, 임의의 원소 기호고, 자, 2주기라고 그랬죠. 전부 다.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베릴륨이나 붕소 없다는 소리예요. 저 소리가. 자, 그러면은 X2. 그럼 얘는 홀전자 3개니까 이렇게 3중 결합을 해야 될 거고, 얘는 홀전자 2개니까 2원자 분자면은 2중 결합, 얘는 홀전자 1개니까 Z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Z3 X에다가 Z가 결합을 해주면 X, Z, Z, Z 3개 단일 결합하고 비공유전자 쌍이 X에 1개 있죠. 그 다음에 Z가 몇 개 있어요? 한 원자마다 3개가 이렇게 존재를 할 테니까 3, 6, 9 얘까지 해서 총 몇 개입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얘는 10개 해당이 될 거고, YZ2는 Y가 가운데 이렇게 붙고 비공유전자쌍 2개가 있고 Z하고 Z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6, 8 해서 총 몇 개를 가지게 됩니까? 8개. 예, 이렇게 되겠죠. 중심 원자만 써주면 안 돼요. 전체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WYZ, XWZ, YXZ에서 중심 원자를 각각 쓰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W, X, Y, Z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4, 5, 6, 7이에요. 그러면은 W하고 Y하고 Z하고 결합을 해서 옥텟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가운데가 W가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Y가 들어가서 Y는 몇 개가 있으니까 Y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결합으로 하나 붙고, Z가 단일 결합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Z, Z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얘하고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Y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붙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중심 원자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W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WZ. 그럼 X하고 W하고 Z하고 해주면 여기서는 중심 원자가 여기서도 W죠. W가 이렇게 있고 X하고 3중 결합으로 이렇게 와서 비공유전자쌍 남고, 여기 단일 결합으로 Z가 와서 비공유전자쌍 3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W예요. 그 다음에는 YXZ, Y하고 X하고 Z하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심 원자는 보통은 홀전자 수가 많은 게 중심 원자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X를 중심에 두면 홀전자가 3개죠. 그러면은 Y 하나하고 이중 결합, Z 하나하고 단일 결합, 얘는 비공유전자쌍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중심 원자가 X죠. 그래서 중심 원자 찾을 때는요, 보통 홀전자가 가장 많은 애. 가장 많은 원자가 중심 원자가 돼요. 자, WXZ4,
W, Z 포면은 얘 가운데 W 두고 Z가 4개가 결합을 한 형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한 형태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결합각 109.5도의 정 사면체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고, Y2는 가운데 W를 두고 Y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요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무슨 형태? 결합각 180도의 직선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밑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 OX 문제. 자, 보면은 답은 55XXX5예요. 55XXX5. 자, YZ2와 WY2에서 Y는 모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지금 보면은 WXYZ죠. 이주기 원소니까 WXYZ면 얘가 탄소, 산소, 탄소 질소, 그다음에는 산소 플로린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얘네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커요? 뭘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원자과 전하수가 같은 주기에서는 많은 게 크니까 YZ2에서는 YZ에서는 Z가 커야죠. 얘가 음전하고, YZ 여기서는 얘가 양전하고, Y2에서는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Y가 음전하고 W가 양전하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WZ4하고 XZ3는 모두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다. 둘 다 무슨 구조입니까? 하나는 정사면체 입체 구조, 하나는 삼각뿔 입체 구조니까 틀렸고요. 결합각은 YZ2. YZ2면 물처럼 가운데 Y 두고 구분형 구조가 나와. 에이, 왜 자꾸 산소를 쓰냐? YZ2면은 Y, Z, Z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합각이 대략 104.5도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X, 누구야? WY2. WY2면은 이산화탄소처럼 WY, Y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몇 도?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작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대표 분석 2번 보자. 자, 루이스의 구조와 분자 구조. 표는 2주기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모든 원자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계속 저 말이 나오는 거는 베릴륨하고 붕소 없다란 소리예요, 결국에. 자, W부터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지금 보면은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4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주기 원소가 지금 WXYZ예요. 그러면 2주기 원소는 여기다 써주자. WXYZ인데, 뭐 하나는 그러면은 다 옥텟을 만족을 하려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공전자쌍을 하나, 둘, 3개가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4가 나오려면 얘가 Z가 비공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6개잖아요. 6개. 그러면은 이게 1, 4가 되던지 2, 8이 돼야지 4가 나오는 거니까 1, 4는 안 되고 2, 8로 만들면 여기서 2개를 더 이렇게 갖고 오고, 얘가 공유전자쌍 2개로 결합을 해버리면 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Z 같은 경우에는 17쪽 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플로린이.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산소가 돼야 되겠네요. 산소. 비공유전자쌍을 2개를 갖고 홀전자를 갖고 있어야지 맞겠죠. 얘는 Z는 플로린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래요. 3분의 10이면은 하나, 둘, 얘가 셋인 건 알았죠. 그럼 얘도 3, 3, 9개지. 그럼 얘가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공유 3개. 그러면은 X가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질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누구예요? Y는 그럼 누가 돼야 됩니까?
예, 산소 예, 이렇게 돼야지 막 Y가 산소니까 Y가 탄소네요. W가 산소니까 탄소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럼 여기서 Y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중결합 2개, 그다음 단위결합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는 비공전성이 없는데 Z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있고 W가 산소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비공전성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맞죠. 그럼 공유전성이 하나 둘 셋 넷 4분의 비공유가 하나 둘 셋 6개 8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4분의 2가 돼서 4분의 8이 돼서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W 몇 개예요? 6개, X 5개, Y 4개, Z 몇 개입니까? 7개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분자학 구조는 그럼 얘는 무슨 형이에요? 가 같은 경우에는 구분형이 나와야 되겠죠.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을 2개를 갖고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죠. 그럼 얘는 삼각 뿔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중결합 갖고 있고 3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분자 구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부터 다의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유전자쌍 몇 개 있었어? 2개. 얘는 1개.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가, 나, 다로 순서대로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가 되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X2, Y2, Z2의 공유분의 비공유 W 자, W2가 돼버리면은 O2죠. W2는 O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W2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몇 개예요? 이중결합이니까 2개 그 다음에 양쪽에 비공유전자쌍 4개 그 다음에는 X2는 질소죠.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예요? 3개 비공유전자쌍은 양쪽에 2개 있으니까 2 그 다음에는 Z2는 플로린이 결합을 하면은 공유전자쌍은 하나고 비공유는 F가 2개니까 6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제일 큰 거는 누가 제일 크니까 Z2가 제일 크고 그 다음 W2가 되고 그 다음에는 X2가 되고 이런 식이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XXOOX5예요. XXOOX5 자,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가는 지금 이중결합이 없죠. 가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결합가. 나는 지금 아까 삼각뿔 구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9.5도가 아니라 약 107도의 결합각이 나와야지 맞을 거고요. 가부터 다 중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분자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구분형 구조하고. 그렇죠? 구분형 구조하고 그 다음에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바로 평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동일 평면에 있는 분자는 가하고 다하고 2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 자, 루이스 점전자식. 자,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냈고요. 자, Y2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그렇죠. 무조건 같은 원자끼리는 전기 음성도가 같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고 XZ3에서 X는 자 지금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3개고 2주기 원소니까 얘는 붕소죠. 그러니까 붕소는 8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옥텟 규칙 만족을 안 하고 그 다음에 Z2하고 Y2는 얘는 산소고 얘는 플로린이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단일결합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에 해당이 되니까 공유전자쌍 수는 Y가 Z보다 많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YZ2를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에 Y가 있고, Y는 비공유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Z하고 Z가 여기서 이렇게 단일결합을 형성을 하고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X부터 Z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내는데 원자 번호가 얘가 지금 보면은
14족이고 얘는 15족이고 녀석은 17족인데 y가 z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은 x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는 y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3주기 원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주기 3주기 14족 15족 17족 이렇게 보면은 얘가 3주기 17족이 15족이 y고 그 다음에 2주기 14족이 x고 이 녀석이 z고 이렇게 되겠죠. 자,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x가 y보다 무조건 크죠. 얘가 플루린일 테니까.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수는 y z3고 y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xz4는 물론 여기에 z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3, 6, 9에 얘는 10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고 중심 원자만 세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xz4는 x의 단위 결합으로 z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되고 하나당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3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12개니까 이 녀석은 틀렸죠. 그래서 2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다의 루이스 점전자식을 나타냈대요. 자,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공통점으로. 자, 극성 공유결합, 극성 다 있죠. 자, 수소는 부분적으로 다 양전환을 띈다. 즉 전기 음성도가 나머지 3개가 수소보다 다 크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다 뭘 떼요? 얘는 중심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를 띄니까 수소는 다 플러스를 띄겠죠. 자, 공유 전자쌍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합한 값이 같다. 자, 비공유 셋, 공유 하나, 넷. 비공유 둘, 공유 둘, 넷. 공유 셋, 비공유 하나, 넷. 수소가 밖에가 없으니까 다 4개로 같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구성된 분자 가부터 나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냈대요. 자, 2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Y는 플로린 17족 원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15족 원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Z죠. Z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단위결합, 3중결합을 했기 때문에 Z 같은 경우에는 14족 원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원자 번호는 Z가 X보다 클 수가 없죠. 원자 번호는 이렇게 커지니까. 자, 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나보다 더 적다. 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얘는 하나, 둘, 셋, 4개에 해당이 되니까 작죠. 가와 나에서 X부터 Z는 모두 2주기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니까 2주기 18족 원소 누굽니까? 네온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4가지 분자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이 플로린과 베릴륨, 그 다음에 사이아나 수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는 포름알데히드 중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얘가 3중결합을 갖고 있죠. H, C, N. 그 다음에는 얘가 2중결합을 갖고 있죠. C, O, H. 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X는 2개. 그 다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분자는 얘 없죠. 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얘도 없죠. 베릴륨이 이렇게 있으면 양 옆에 플로린, 플로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고 얘만 갖고 있죠. 암모니아는 N, H, H의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Y는 하나. 분자 구조가 직선형이 내는 하나, 둘, 2개죠. 따라서 Z는 2가 되니까 다 더해주면은 값은 얼마? 5. 그쵸?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가하고 나는 모든 원자는
자, 옥텟을 만족을 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이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얘가 비공전상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X 같은 경우에는 몇 족 원소예요? 15족 원소에 해당이 돼요. Y는 단일결합 하나 있고 비공전상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Y 같은 경우에는 17족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Z는 지금 여기에서 3중결합하고 단일결합 공유전도쌍을 4개를 가졌죠. 그러니까 Z 같은 경우에는 14족 원소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결국에 가와 나는 모두 다중결합을 갖고 있죠. 가와 나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X와 X 사이, Z와 Z 사이에 갖고 있어요. 자, 공유분의 비공유. 자, 공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가, 공유 넷. 그 다음에는 나, 공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수는 Y가 몇 쪽이에요? 17쪽이니까 안 그리면 틀려요. 3, 4, 5, 6, 7, 8이에요. 8. 그죠? 가는 4분의 8. 나는 하나, 둘, 셋. 여기도 셋. 그러니까 5분의 6이니까 가가 나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4가지 분자를 기준 가와 나에 따라서 분류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래요.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그럼 여기서 가에 해당이 되는 게 얘는 없죠. 탄소가 중심 원자 가, 얘도 없죠. 가, 얘도 없죠. 얘가 가예요. 자, 공유 전자쌍이 3개인 거.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나. 그 다음에 요것도 3개이니까 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겹치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는 없네요. 그죠? 자, 1 영역에 속하는 분자는 하나, 둘, 셋. 세서 얘를 빼줘야 되니까 가만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틀렸고. BF3는 둘 다 속하니까 이 영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3회만 속하는 거는 암모니아만 속하게 되니까 얘 틀렸죠? 따라 답은 니은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전자쌍은 음전하를 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 사이에는 반발력에 적용을 하는 것도 맞고, 다중결합은 그렇죠.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을 해주는 것도 맞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0번은 그림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를 나타내는데, 가에서 전자쌍은 서로 반대 방향에 배치될 때 반발력이 가장 작죠. 그래서 몇 도? 2개만 있으니까 180도에 해당하는 결합각을 가지게 되고, 결합각은 나는 평면 삼각형이니까 120도고요. 그 다음에 다는 정사면체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몇 도예요? 109.5도에 해당이 되니까 나가 가보다 더 크죠. 나가 다보다 크죠. NF3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공전쌍을 하나 갖고 있고, 굳이 비슷하다면 다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의 수소 화합물을 나타냈는데, 자, 얘는 공유 전자쌍만 4개예요. 얘는 탄소.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질소. 비공유 전자쌍 2개니까 산소. 이렇게 되면은 얘는 109.5도. 이 녀석은 107도, 얘는 104.5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합각의 크기가 다른 까닭은 비공유 전자 쌍이 존재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니까 이렇게 결합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분자와 분자 구조가 옳게 짝지어지지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얘만 틀렸죠? 얘는 삼각뿔이 아니라 가운데 탄소, 산소 양 끝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예, 포르말데히드, 포말데히드고 요 결합각 몇 도예요? 122도에 해당이 되는 예,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 A부터 D와 수소 또는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라의 분자 구조랑 모형을 나타냈대요. 자, 이주기 원소 A부터 D하고 수소 또는 플로린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작은 게 수소고 큰 게 플로린이겠죠? 결국에. 자, 보면은 가의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 같죠? 1번이 맞네요, 그냥. 그지? 예, 바로 나와버렸네, 답이. 자, 나하고 다는 입체. 얘는 말 그대로 평면이니까 틀렸고, 결합각은 얘는 몇 도예요? 104.5, 107, 120도, 109.5도. 이렇게 되니까 결합각은 가가 라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작죠. 그렇죠? 예, 따라서 1번이 맞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그림은 분자 XY2, ZX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공유 전자쌍 2개예요. 비공유 전자쌍 2개. 자, 그러면은 얘는 구분형 구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자 구조로 그려보면 X, 여기에 Y, Y가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는 ZX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Z, 이중결합, 아이고, CO2 같기는 한데, 이중인지는 모르니까. 네. X, 이렇게 돼 있고, 2개,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X 같은 경우에는 몇 쪽 원소입니까? X는 16쪽 원소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17쪽 원소고, Z 같은 경우에는 14쪽 원소에 해당이 되니까 원자과 전자는 얘가 제일 작고요. 나는 그렇죠, 직선형이 나타나니까 맞고, 결합각은 180도, 104.5도. 나가 가보다 크죠. 네,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표는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고요. 자,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XY2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8개가 들어가려면 X 두고 Y 이렇게 결합을 해서 Y에 네, 물처럼, 네, 물이죠. 물이 아니라 OF2죠.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2개에 해당이 되니까 가운데 Z 두고 여기에 Y가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는 ZXY2예요. 자, X는 산소고 Z는 탄소고 Y는 플로린에 해당이 되니까 가운데에 여기서 Z가 들어가고 여기에 X가 이중결합으로 붙고 그 다음에 Y가 단위결합으로 이렇게 붙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가에는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죠? 가의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Z가 맞고요. 기억은 8인 것도 맞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자, 그 다음에 16번. 표는 이주기 원소 X부터 Z와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중심 원자는 X고요. 공유 전자쌍이 3개래요. 비공유는 없대요. 그러면은 X, 플로린이 3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얘는 분소겠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공유 3개, 비공유 하나니까 Y에 비공유 하나, 플로린, 플로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은 질소고, Z는 탄소겠네요. 여기서 플로린, 플로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분자에 포함된 플로린 수는 나가
얘가 가고, 얘가 나고, 다죠. 자, 그러면은 나하고 가는 서로 같아요. 가는 무슨 구조? 네, 분소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 맞고,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죠. 삼각뿔 정사면체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니은 2번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1, 2주기 비금속 원소 A부터 E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냈답니다. 1, 2주기 원소예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비금속 원소니까 얘는 수소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리튬이겠죠. 자, 그다음에 얘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겠는데 중심 원자가 B, C, D이고 각각 E하고 결합할 때 생성되는 분자식 그러면은 B는 B, E, 4 그 다음에는 C인 경우에는 C, E, 3 O, E, 2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누가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얘는 삼각뿔 얘는 구분형 구조. 예. 자, BE2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BE 예, BD2 그렇죠. 그럼 CO2가 되니까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겠죠. CE3 CE3는 예, NF3니까 중심 원자는 옥텟 교체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BA4의 결합각은 BA4의 결합각은 쟤는 1, 2주기 비금속 원소니까 리튬이 아니라 수소겠구나. 이씨, 왜 리튬이라고 썼니? 그러면은 결합각은 그렇죠. 메테인이 되니까 109.5도가 네, 맞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기준 가와 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다. 자, 가, 아니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들어가면 얘만 다중결합이고 얘네 둘은 다중결합이 없네요. 자, 그리고 얘는 평면, 둘 다 입체. 입체 구조인가? 가에 들어갈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거. 입체 구조. 그 다음에는 둘 다 입체라서 이거는 안 되고. 다중결합이 있는가? 안 되고. 보기에서 찾아 고르라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쪼개주려면은 입체 구조인가?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결합이 있는 거는 둘 다 안 되고 중심 원자의 비공전성이 있는가? 이거는 되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디귿. 네, 모두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가? 아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네 가지 분자 O2, O2, BF3, CF4, ONF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분류 기준. 자, O2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는 ONF면 N, O, F의 비공유 하나. 그 다음에는 B, F, 3 하나, C, F, 4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중결합이 있는가는 가로 적당하다. 다중결합 있고 없으니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가? 아니요. 그럼 누구예요? 얘죠.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가? 이거 빼고 평면 구조인 거는 몇 개예요? 얘하고 얘 두 가지밖에 없죠. 얘는 입체 구조니까 그럼 두 가지 맞네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1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라에 공유 전자 쌍수랑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를 나타냈대요. 자, H2O. 자, H2O. 그 다음에는 CO2. 그 다음에는 PCl3. 그 다음에는 COF2.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일단 공유 전자 쌍수부터 보자. 자, 공유 전자 쌍수 몇 개? 2개.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4개. 3개. 얘는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몇 개 결합했어요? 2개. 몇 개? 2개. 3개. 중심 원자에 하나, 둘, 3개.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유 전자 쌍수는 2, 3, 4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2, 3, 4에 해당이 될 거고, 중심 원자에 결합한 거는 2하고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둘인 거 가는 누구예요? 얘가 H2O 가. 그 다음에는 3인 거는 누굽니까? 얘가 바로 3에 해당하는 나. 그 다음에는 2, 4에 해당이 되는 게 누구예요? 2, 4가 얘가 다. 그죠? 그 다음에는 3, 4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라. 얘가 라. 네, 이렇게 찾아주면은 예,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표는 이주기 원소 X부터 Z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X부터 Z는 NOF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자, X부터 Z는 옥텟 규칙을 다 만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NH3, 그다음에는 O, H2O, 그죠? H2O, 그 다음에는 H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유분의 비공유는 공유 3개분의 비공유 하나, 공유 2개분의 비공유 둘, 공유 하나분의 비공유 3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1이 나오는 게 얘가 H2, 얘는 3이 나오는 거는 얘 1, 그 다음에 얘는 1, 3.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맞게 되겠죠. 아, 여기서 2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얘는 NH3가 아니라 N2 H2가 돼야 되겠네요. N 이중결합 N H H. 에이씨, 문제 잘못 봤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 공유 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비공유 2개. 4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가 2네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죠. 다에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요. 가와 나중에 입체 구조인 거는 없죠. 여기도 없어요. 예.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보자. 그림은 1,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래요. 그럼 여기서 수소가 하나 있겠네. Z가 수소네요. 그죠? Z가 수소고,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산소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과산화수소고요. 그 다음에 X가 산소고 이중결합 2개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탄소, CO2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Z가 수소, 그 다음에 X가 산소, 그 다음에는 Y가 탄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원자번호 1번, 얘는 8번, 얘는 6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원자번호가 틀리가 없고, 나이는 무극성 공결합이 X와 X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아야죠. 몇 번? 예, 4번.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하고 나에서 모든 원자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2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일 결합, 그 다음에는 이중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질소가 있었을 때, 자, 어쨌든 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플로린 들어가고 이중결합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야 모든 원자가 다 옥텟을 만족을 하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얘가 X, Y,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플로린, 그 다음에는 Y, N, 이중결합 N, 플로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 첫 번째 거 공유 하나, 둘, 3개 분의, 그죠?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다음 얘는 공유가 하나, 둘, 셋, 넷.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니까 둘이 같네요. A하고 기억하고 둘 다 2가 나오죠. 그죠? 가와 나에서 X는 모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여기서 얘가 전기 음성도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 질소보다 더 크죠.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XZ2면은 ZX2면은 O, F, F 이렇게 되죠. 네. 자, 공유 전사 쌍수 몇 개? 둘. 비공유 전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 맞네요. 5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다에서 모든 원자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다 2주기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XZ2가 됐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되려면 일단 보류. 얘를 보자. 얘가 12개가 나오려면 X가 탄소고 그 다음에는 Y가 플로린이면 CF4가 돼버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플로린 3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됐고, 얘는 그러면은 2주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X가 탄소고 Z가 산소여서 CO2가 돼버리면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 2개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되겠네요. 그럼 Z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산소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Y하고 Z하고 구성이 되어 있죠. Y하고 Z하고 되어 있는데 얘가 2. 그러면은 OF2가 되면 되죠. 그럼 얘가 6개, 2개. 그래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OF2니까 얘는 Z가 산소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큽니다.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공전상수가 8개. 맞아. 그 다음에 가부터 다중 입체 구조인 거는 직선, 구분형, 입체 한 가지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구성 원소는 2가지로 되어 있고 구성 원자 수는 총 4개래요. 모든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22래요. 그러니까 구성 원자 수는 4개고 2개니까 하나는 X라고 돼 있고 Y라고 돼 있었을 때 각각이 2개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2개가 있는 거고,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22래요. 그러면은 얘가 X개가 있고 얘가 Y개가 있으면은 2X 더하기 2Y 했었을 때 22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1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가능한 거는 5, 6, 4, 7 뭐 이것만 가능하네요. 8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으니까 질소하고 산소던가 아니면은 탄소하고 플로린이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가지수가 2개가, 근데 얘가 되면 5개가 되니까 요거밖에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얘가 만들어내면은 C 얘도 가능하는구나. 4개로 F에서 4개가 되던지 아니면은 N O 아니다. 자, N O 이렇게 돼버리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던가 한데요. 그러면은 자, 다중결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래는 답이 안 되네. 다중결합이 2개가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그럼 만족하는 조건은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맞고, 비공유 전자쌍수는 6개 맞고,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다 CF4만 떠올리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다중결합 하나인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그렇죠? 예.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예, 분자 형태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